자, 재외 동포가 이제는 재외 국민과 외국적 동포를 포함하는 그 재외 동포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죠. 물론 그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그 개념으로서 포섭하는 그러한 그 대상자가 과거에는 그 냉전 시대에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그 대상자 재외 동포 정책이라는 것을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그 글로벌 코리언 재외 한인의 그 규모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71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파악한 재외 동포의 수는 70만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제1동포 중심으로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81년에 159만 명, 1985년에 190만 명 이렇게 재미동포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재외동포 그 통계가 발전해서 1990년에 230만 명까지도 이제 늘어났는데 1991년에 갑자기 폭증을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2배가 넘는 거죠. 483만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가 됩니다. 1년 사이에. 이건 뭐냐면은 중국 및 구소련 동포가 바로 그 시기에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 세로 시야에 새로운 동포 집단들이 이 시야에 정부의 시야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은 뭐냐 하면은 로스앤젤레스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1992년입니다. 1992년 봄에 인종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미국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그 폭행한 이유로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폭동에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이 운영하는 저런 점포들이 약탈을 당하고 하는 그런 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재미 한인들이 이 많은 그 울분을 터뜨렸는데 그때 그 울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자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뭐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 동포들이 현지에서 겪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는 뭐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그 결국은 미국의 잘못된 그 치안 유지 그 대책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어쨌든 많은 그 재미 한인이 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그 해에 그 정치인들이 이 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그 공약을 내걸었고 그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 하에 정부가 1993년에 신교포 정책을 표방을 해서 이 재외동포의 그 거주국 적응을 지원하고 그 모국과의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1995년에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재외동포 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때 그 이와 같은 그 정책이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추진됐습니다. 그 세계화가 김영삼 정부의 하나의 모토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재외동포 사회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을 표방을 했는데 이때 재외동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통칭한다. 이렇게 재외동포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통칭한다라는 그런 어떤 상당히 그 종족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재외동포 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에서 표방한 그 정책의 방향은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와 경제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그 다음에 문화와 교육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재외동포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외동포 재단입니다. 이 재외동포 재단법을 제정해서 재외동포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재외동포 재단을 통해서 재외동포 교류 사업 그리고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교육문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때 이 재외동포 재단법에서 재외동포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는 자, 한민족의 혈통, 이 개념이 눈길을 끕니다. 자, 그 다음에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몇 개의 재외동포 기본 법안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 재외동포 기본 법안을 몇 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서도 다 한민족의 혈통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정의했습니다. 이 국회에 제출된 기본 법안도 있었고 국회에 제출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학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재외동포 기본 법안도 있었습니다. 모두 그 한민족의 혈통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정의했는데 국회에 제출된 그 법률안 중 하나를 보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민족의 혈통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선조를 기준으로 4분의 1 이상의 혈통을 가진 자와 한인증을 가진 자의 자손으로서 신청에 의해 한인증을 발급받은 자를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4분의 1 이상의 혈통을 가진 자라는 그 대목이 굉장히 흥미롭죠. 이처럼 상당히 그 혈통을 중심으로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바로 법적인 의미에서의 재외동포 그리고 그 특히 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재외동포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일명 재외동포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외동포법에서는 그 외국 국적 동포에게 출입국과 체류면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그래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라는 다른 일반 외국인들이 가지지 않는 체류 자격, 좀 더 안정된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취업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부여한다.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내에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거소를 신고를 하면 우리 그 주민등록 신고한 것과 비슷하게 주민등록과 비슷하게 거소 신고증이라는 것을 발급해 주면 그 거소 신고증을 가진 그 외국 국적 동포는 부동산 거래와 금융 거래에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건강보험도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외국 국적 동포로 하여금 유공자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재외국민,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재외국민 중에서 이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와 외국환 거래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이 외국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재외국민에게는 조금 더 외국 국적 동포와 마찬가지로 외국환 거래상의 편의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러면 여기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재외국민은 누구인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외국 국적 동포 이게 중요한데 1999년 제정 당시에 외국 국적 동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재외동포 재단법에서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것을 혈통주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 외국 국적 동포를 정의하고 있는 이 입장을 과거 국적주의라고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데 이처럼 이 재외동포법에서는 과거 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대통령령은 다시 말하자면 그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말하는 건데 그것에 의하면은
그 외국 국적 동포는 다음과 같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 비속.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 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 비속.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의 대부분은 누구예요? 중국이나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죠. 제1동포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은 당시 제1동포의 다수는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고 이 재외 국민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국적 동포의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외국 국적 동포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았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즉, 이 까다로운 절차, 즉 국적의 명시적 확인, 이게 뭐냐면은 재외국민 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외국민 등록은 어디 가서 하느냐? 영사관에 가서 하죠. 그런데 중국 본토에 그리고 그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불가능한 요건을 둠으로써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는 모두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로부터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재외동포법을 제정을 할 때 법무부가 처음에 만든 그 법률 안에는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배제가 되었을까? 하나는 외교적 이유입니다. 즉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중국 동포는 조선족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조선족은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56개 민족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중화민족 또 중국인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상관하느냐? 왜 대한민국이 같은 동포라는 이유로 거기다 손을 뻗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불편한 심기를 중국이 표출한 바가 있었고 정부는 그것을 고려해서 특히 외교부가 아주 그 심하게 그 재외 동포, 외국 국적 동포에 중국 동포나 구소련 동포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또 당시 그것을 반대했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중국 동포가 다수가 우리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교란이 된다.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의 그 일할 직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동포의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가 배제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 이 법률안이 법률이 공포되고 아직 시행도 되기 전인데 중국 동포들이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1년, 1999년에 청구를 했는데 2001년이 되어서 그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동포들은 다 똑같은 동포들인데 그 중에서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하고 정부 수립 이후 이주 동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헌법에 불합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2003년까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시간을 맞추지는 못해서 2004년에 결국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와 이후 이주 동포의 차별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의된 외국 국적 동포 2004년에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정의된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고 하면서 아예 괄호 안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제한을 또 뒀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시행령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라서 외국적을 취득한 자 그리고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아까 그 직계 비속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 직계 비속 중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중에 누구 하나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으면 되지만 증조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대를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한동안 이와 같은 기준으로 통용이 되다가 2019년에 이르러서 다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세대 제한은 없앴습니다. 세대 제한은 왜냐하면은 이 고려인의 경우에는 말이죠. 중국 동포도 이제는 이제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려인은 이주 시기가 빠르단 말이죠. 연해주로 이주한 그 이주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세대가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준으로 하자면은 부모 또 조부모까지만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외국적 동포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세대가 내려가게 되니까 아예 세대 기준을 다시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이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계 비속.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재외동포법상의 그 외국적 동포로 취급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선 귀화나 국적 회복을 해가지고선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또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상실해 놓고선 그런 다음에 이 외국적 동포로 취급해달라. 그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2004년 개정에 의해서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도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가지게 됐지만 사실 2007년 말까지 체류 자격을 사실 부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2008년부터 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라고 불려지는 그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 동포는 취업의 자유를 갖는다고는 하는데 단순 노무 행위에는 종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또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중에 많은 수는 한국에 들어와서 저숙련 노동에 종사를 하고자 했는데 그와 같은 동포는 일반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연수제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었고 이 산업연수제도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이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연수라는 그런 형태로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결국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폐지가 되고 지금 고용허가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산업연수제도를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이제 방문동거 체류 자격을 가족 방문을 한다는 이유로 들어와 가지고선 그것을 변형을 해서 취업을 허용하는 그 취업관리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숙련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주지도 않고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노동에는 또 종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중국 및 구소련 동포, 구소련 동포는 그 당시 그 문제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많은 그 중국 동포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 취업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방문 취업제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방문 취업제를 도입해서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해서 별도의 체류 자격, H2라는 별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외국인 근로자보다 많은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가지고선 들어오는 것이고 이 방문 취업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동포들은 그 훨씬 많은 일반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더 많은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지정해서 그래서 한 30몇 개 업종을 지정해 가지고서 그러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그 포지티브 방식에서 2023년부터 그러니까는 2023년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뭐 정보 서비스업이나 교육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이나 이런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은 모든 업종에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 즉 F4라는 체류 자격 또는 방문 취업 라는 H2라는 자격에 두 개의 다른 일반 외국인들에게 부여되지 않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재외 동포 지위가 법제화된 것입니다.